안녕하세요, 소심입니다. 개돼지 탈출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부와 언론이 어떻게 국민들을 요리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휘둘려 왔는지 알아보고 더 이상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는 똑똑한 국민들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작지만 간절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98년 의약분업 사태입니다. 원래는 두 번째 주제로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98년 그 사태가 지금 2020년의 의대 정원 문제와 똑같은 양상을 보이면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주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작년부터 만들고 싶던 컨텐츠인데 비슷한 현상이 생겨 당황스럽네요. 여러분은 의약분업이 처음 시작되던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당장 국민들 대부분은 불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픈 몸으로 병원 다니던 노모는 병원 진료 후 다시 약국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녀야 한다고 생각했죠. 의약분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언론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알아보자는 거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급진적인 분업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국에서 손쉽게 구하던 약을 병원 가서 줄 서서 기다리고 돈 내고 처방전 받아서 다시 약국 가야 하고 기록에도 남고, 예를 들어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비아그라를 약국에서 원하는 만큼 구입할 수 있었겠죠. 현재는 병원 가서 진료비 10,000원 내야 처방전을 발급하죠. 독감으로 죽을 것 같은데 병원 갔다가 다시 약국으로. 당시에는 병원 옆에 약국이 붙어있는 게 지금처럼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의사들을 국민의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병원에서 약 못 파니까 의사의 수입이 줄어든다. 그래서 의사들이 파업을 하게 되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의사 파업을 보도합니다. 뉴스와 텔레비전 화면 구석에는 긴급의료전화 번호를 띄웁니다. 당장 대한민국 병원들은 스톱하고 병원을 못 가게 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분개합니다.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잡아? 뉴스에는 각종 에피소드를 편집해서 보여줍니다. 택시 기사가 손님이 의사인 걸 알고 당장 내리라고 승차 거부했다는 미담이 나옵니다. 이게 뉴스인가? 신문사에는 데스크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편집장이라는 자리죠. 기자들이 기사를 써오면 뭘 내보낼지 선택하거나 기사를 발전시킵니다. 보도 방향을 잡는 거죠. 기자가 써온 기사가 보도되지 못하면 그걸 킬이라고 합니다. 방송국 보도부에도 캡틴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가 의사 승차 거부한 소식을 킬 안 시키고 뉴스라고 내보낸다? 98년, 99년도면 지금처럼 인터넷 게시판이 활성화된 때도 아니었는데 애초에 택시기사 이야기는 어디서 얻은 걸까요? 지나다니다가 주워들은 이야기일까요? 뉴스에는 의사들에게 분노하는 국민들의 인터뷰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인터뷰 중에 의사 파업으로 불편을 겪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짤막한 여러 인터뷰들 사이에 은근슬쩍 의약분업 시행 때문에 불편한 노인의 인터뷰를 편집해서 끼워 넣습니다. 의사 파업이 아니라 의약분업 시행 때문에 불편한 사례를요. 사람의 뇌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집어넣어도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전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은 조금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배제하려고 하고, 네고시에이터들은 협상 중에 부정적인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명백히 이야기하면 의사들의 파업이 아니라 시위였죠. 병원 내든 어디든 집회 참여를 위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긴 하죠. 직원 야유회나 연말 행사만 해도 그 정도 차질은 옵니다. 여러분은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 파업으로 문 닫은 병원 보신 적 있나요? 의사가 파업해서 치료 못 받았다는 사람 본 적 있나요? 병원들 멀쩡히 돌아가는데 긴급의료 전화번호는 왜 TV 화면 내내 떠 있었을까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감을 조장하기 위해서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밥그릇 줄어드니까 반대하는 거구나.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약분업을 찬성해야 한다는 이미지가 생기죠. 그런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누가 이득일까요? 일단 가장 큰 수혜자는 정부입니다. 걷어들이는 세금이 엄청나거든요. 병원과 약국에서 세수가 확 늘어나죠. 그리고 제 기억으론 국민들이 내는 의료보험료가 2배로 오르게 됐습니다. 언론 플레이 덕분에 국민들의 불만을 완벽하게 의사 집단에게로 돌렸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말이죠.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언론과 정부는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의약분업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꼭 시행해야 됐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급진적이었죠. 90년대 말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이 대폭 줄어들었고, 그 중에는 필수로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생명과 직결된 항목들도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정책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된 항목 중에 제외되면 안 되는 것은 없는지, 세금이 급진적으로 늘어나 충격은 없는지 연관짓기 싫었지만 현재 의사정원 확대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네요. 인터넷 뉴스 댓글에 도배된 키워드들이 98년도에 사람들이 욕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밥그릇, 국민 목숨 담보, 의료 공백. 정세균 총리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의료계 파업을 철회하라며 국민 불안감을 조장합니다. 물론 지금이 90년대보다 심각한 문제긴 해요. 하지만 이번 주제가 아니므로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개 돼지로 살지 않기 위한 제 목소리는 계속됩니다. 소디오스.